예, 안녕하세요. 와일드카즈의 카린이고요. 자, 이번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 가지고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이 방송을 시작할 때 현역 선수 역성들기라는 방안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각 구단마다 한 명씩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각 구단의 취재 허가를 받아서 구단에 관련된 영상도 만들고자 저희가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WKBL 측도 통해서 저희가 로고 사용이라든지 사진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허가를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 맥락으로 구단에도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각 구단마다 한 명씩 선수를 선정해서 진행하기로 됐던 건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의도한 방향은 막혔어요. 왜 막혔냐 하면은 맨 처음 저희가 다뤘던 선수가 안혜지 선수잖아요. 그런데 안혜지 선수를 다루고 나서 이게 안혜지 선수 반응도 저희가 궁금했고, 올스타전 때 철새 형이 만나고 와서 그 방송 링크를 보내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 말을 해서 저는 티켓팅을 못해서 올스타전을 안 갔거든요. 그런데 못 갔지? 안 갔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응도 궁금했고,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선수를 역성된다고 이걸 시작했지만 저희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선수들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이것도 궁금하기도 했고 필요하기도 했어요.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 게 맞는지 그걸 확인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BNK에서 맨 처음 거절을 당했죠. 그리고 그 다음 창원 한번 갔다 보고, 그 다음 울산에서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2구장 진행이라는 리그에서 유일하게 그런 운영을 보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서 한 번 더 제의를 넣었는데, 이게 두 번 다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당한 이유는 BNK 측에서는 아무래도 개인 유튜브라는 게 개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제가 해본 바로는 구독자 10,000단이 나와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거든요. WKBL 오피셜 틱톡도 3만 했다고 축전 뜨고, 그 연홍TV도 2만 정도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아무리 해도 수익이 안 날 거라는 건 당초에 예상하고 시작했어요. 그 상업적인 목적을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은 방송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잡지도 그렇고 전부 다 상업적인 거잖아요.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보는 사람을 만들고, 그 보는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래서 광고를 보게 만들어서 그 광고를 팔아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유튜브도 상업적인 거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보게 하고 그 컨텐츠에 붙는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개인 유튜브는 허가가 안 될까? 분명히 연맹에서도 구두로라마 그 승인을 받고 한 건데, 그러고 나서 다음 팀에 넣으려고 했죠. 근데 그 다음 팀이 하나원큐였잖아요. 하나원큐가 제가 지금은 김정은 선수도 돌아오고 김익경 코치님도 그 선수들 얘기 들어봤을 때 평이 좋았는데, 그런 분이 돌아오신다는 거, 그리고 지금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선수가 팀 내에 많다는 것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좋은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바뀌려고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옛날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게 있어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있어야지 저도 바뀌었다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건데,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하필 그 앞이 BNK였기 때문에 BNK가 KDB가 운영할 때는 거의 최하위권에서 놀다가 인수되자마자 3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하고 그 다음에 챔프전 진출한 그런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NK에 대해서는 모기업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해야 됐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원큐에 대해서는 왜 안 될까? 그럼 최종 책임자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됐고, 하나원큐를 통해서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관계자들 수군되죠. 수군되면은 객석 앞에서 수군되면은 그 얘기가 팬들한테 다 들리고요. 그 팬들이 들으면은 제가 말했다시피 저는 하나원큐 팬 중에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연하게 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철새연기로도 다 들어가고요. 얘기를 해봤는데 그냥 이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하나원큐에는 제한도 넣지 말자, 이렇게 됐던 거고, 그러고 나니까 처음 두 구단을 맡기고 나니까 처음 두 구단 건너뛰고 세 번째 구단부터 제일어서 한다는 게 이게 좀 되게 어색해졌어요. 저희가 좀 모티베이션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런 건데 일단 실업 연맹전은 한번 제안 한 번 더 넣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박신자급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안은 해봐야죠. 그리고 현역 선수 역성 들기라는 걸 시작한 이유는 지금 현실이 어떻든 간에 이 현역 선수들을 못 지키면은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데 지금 팬들이고 관계자고 하는 건 전부 다 뭐냐면은 현역들한테 책임 전가 말고는 하고 있는 게 없질 않나. 팬들이 여론을 못 끌어주면은 아무도 개선책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언론이고 뭐 내부 아니면은 연맹이나 협회 내부에서도 이거는 좀 바꿔야겠다는 얘기가 나오려면은 팬들이 벌떼처럼 여론을 끌어서 지금 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는 척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그 제안하는 사람도 팬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이 점은 고쳐보자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얘기도 없는 상황에서 혁신을 제안하는 사람들은 위치가 되게 높이 있는 분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 결정한 거를 바꿔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은 아무리 미약해도 팬들의 의견이라도 등에 업지 않는 이상은 말도 못 꺼내본다 싶어서 팬들의 의식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취지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그러면 다 추앙에 맞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짜 그런 면만 있냐, 반대면을 보면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분석하는 컨텐츠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안혜지였어요. 안혜지 선수는 상황을 보면은 패스는 팀 내 그 정도 공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두세 명은 있어야지 그 팀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시간도 안 끌게 되는 건데, 안혜지 선수는 옆에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킬패스를 노릴 수밖에 없었고, 패스 잘하는 김한별 선수는 로우에 계속 있게 됐고, 처음에는 한엄지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잘 돌아갔는데 점점 한엄지 선수가 그 역할을 못하면서 안 돌아간 거예요. 이소희 선수는 에이스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소희 선수한테 공이 가면은 흐름이 다 멈추는 면도 있고요, 분명히. 근데 뭐 비난의 화살은 다 그런 상황에서 킬패스로 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안혜지 선수한테 모든 비난이 다 가고, 보면은 내용이 이성적이기보다는 상당히 감정적인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얘기를 전문가들도 하고 있고, 과연 그렇기만 한가? 이 선수를 추앙해야 될 요소는 없는가?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라는 의도에서 기획을 했던 콘텐츠고요. 그걸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정할 때 아무래도 그냥 이 선수의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좀 과하게 편을 드는 말을 하게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뭐 이 선수보다 나은 선수가 있어요 이러면 다 그 선수보다 낮게 보이는 선수 다 열거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그 선수 욕먹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는 절대 하면 안 됐지만, 그리고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효과가 나냐면, 지금도 댓글에도 아직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른 선수는 그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안혜지 선수만 자꾸 나오는데, 그럼 얘가 잘했다는 거냐부터 나와요. 그러면은 정답을 알려준다 이렇게 제목이라도 그렇게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은 제목이 역성들기인데, 역성들기라는 게 처음에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역성이라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자꾸 물어본다. 그걸 한번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그냥 넘겼어요. 왜냐면 아니 그게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 전 이거였죠. 그런데 최근에도 댓글을 보니까 그 역성이라는 단어가 뭔지 몰라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역성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한쪽을 편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이게 무조건 100%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도 한번 이 선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분석해서 뭐 맞는 얘기를 해준다 이런 제목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편들어주기 이런 제목 좀 이상하잖아요. 역성들기 이게 어감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걸 정하게 된 거고요. 뭐 저희가 뭐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있다라는 말은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분명히 저희 얘기를 듣고 다르게 생각해 보신 분도 계시고, 저희가 의도가 선수들의 좋은 가치를 알아보고자 는 점에서 그런 의도를 알아보는 분도 계셨고 하니까 그렇게는 말하고 싶진 않지만, 역성들기라는 건 그 선수 편들기 위한 거예요. 완전히 잘못 아셔가지고 역성이라는 말이 저는 되게 흔히 쓰이는 말이니까 이게 오해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상적인 말이잖아요. 역성이라는 말은 선수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 줄 아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꺼내봤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그 최근에 폼이 안 좋았다고 해서 양인영 선수도 되게 얕잡아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양인영 선수가 보상으로 갈 일이 전혀 없거든요. 왜냐면 하나원 큐는 지금 센터가 없거든요. 시즌 개막할 때만 해도 쓸만한 센터가 제일 많은 팀으로 보였어요. 뭐 3대3이나 해서부터는 꽤 좋은 활약을 보였던 김하나 선수가 있었고, 근데 김하나 선수는 그 시즌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포워드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로 보였어요. 지난 월드컵에서 사실상 주전 센터였던 양인영이 있었고요. 이하은 선수도 되게 주목받던 센터예요. 그 뭐 이 선수가 아파서 수술하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기대 많이 모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간간히 들어오면은 그 왜 계속 안 뛰지 싶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선수는 오래도록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정현 선수는 블랭크가 있긴 하지만 그 청주여고 이정현이 그 얼마나 위세를 떨쳤는지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되게 기대를 모으던 선수인데 데뷔팀이 KDB였죠. 이미 탈퇴 선수의 권리 트레이드로 하나은행에 복귀를 했지만 이미 블랭크가 상당히 긴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팀에 센터 자원이 없는 팀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반대로 양인영 선수 월드컵에서 그 발에 부상이 있는데도 그 발로 존코엘 존슨 상대하다가 오히려 상태가 안 좋아져서 피로 골절을 가진 채로 시즌을 계속 소화하고 있었죠. 그런데다가 이하은 선수 몸 상태를 앞서도 말했고요. 김하나 선수가 제일 건강하죠. 그런데 이 선수도 그 붙박이 5번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모습이 좀 보였고요. 그러면 양인영 선수가 지난 시즌 폼이 그렇게 안 나왔던 거는 피로 골절을 안고 뛰었기 때문인데, 그거 하나만 보고 양인영 선수가 필요한가, 김하나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제가 양인영 선수 편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무것도 확인 안 해보고 하는 얘기라서 그런 얘기는 일단 먼저 골라야 되는 얘기 아닌가. 그리고 지금 박성진 선수가 아마 때는 되게 기대를 많이 모은 선수지만 이 선수를 지금 당장은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BNK 백업이 그렇게 없는데도 그 정도 피지컬 상당히 훌륭한데도 경기를 거의 못 나오던 선수예요. 그런 선수랑 뭐 피로 골절 안고 경기를 뛰어도 그 이 정도는 하는 선수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쓰는 법도 잘못됐어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던 게 왜 삼성이나 우리은행 상대로 맨투맨을 하냐 이거였어요. 그 우리은행 1층에 앉으면 다 들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양인영 끌어내서 그 가드들 데리고 들어서 포스트업 해버리라고. 우리은행은 저런 180 이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상대적으로 웨이트가 약한 선수를 데리고 들어가서 포스트업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전개를 했고요. 그런데 그럼 우리은행 상대로 김정우 선수한테 양인영 선수를 붙이든가, 아니면은 배인 선수가 슛거리가 상당히 길어요. 옛날에는 3점슛도 곧잘 던졌을 정도인데, 그런 선수한테, 그리고 아니면 교체가 되면 김단비 선수가 들어오죠. 김단비 선수도 포스트업 아니면 3점이었어요. 이런 선수한테 붙여가지고 양인영 선수가 자꾸 3점 라인까지 나가게 만들고, 그럼 3점 라인까지 나가면은 양인영 선수가 주전 5번이고 김하나 선수가 백업 5번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골밑을 지킬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4번도 없잖아요, 하나은행은. 그 팀이 그 전술을 쓰는 게 맞는가 싶은 의심이 들었고요. 근데 이거 끝까지 안 바꾸더라고요. 이게 경기 끝나고 팬들 모이면 이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냐고. 우려됐던 점이 하나가, 양인영 선수가 그 발로 그 밖으로 나와서 가로를 다 따라갈 수 있냐 하는 건데, 근데 내용을 보면은 김단비 선수가 매치되거나 이럴 때도 상당히 모는 수비를 해서 잘 막았어요. 그런 장면이 많지는 않지만 득점에서는 몰라도 수비에서는 그 역할이 지대한 선수인데, 이런 선수를 보고서 그 득점력도 시즌 말이 되면 조금씩 살아나는 게 보였고요. 그런데 그 박성진이랑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박성진 선수 지금 미안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 정도로 놓고 봐도 그 박지수 빠졌던 KB에 더 나은 센터가 있었는가. BNK 김한별 선수 실제로 센터를 봤는데 뭐 그 정도나. 근데 김한별 선수도 그렇게 시즌을 그렇게 내내 잘 소화한 건 아니고, 진한 선수도 있긴 하지만 진한 선수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우리은행은 센터 없고요. 그 포워드들이 골밑 잘 잠궜지만 사실 센터는 없고요. 신한도 김태현 선수가 있지만 김태현 선수가 그렇게 많이 뛰지 못했어요. 양인영 선수보다 적게 뛰었어요. 그런데다가 그 빼고 나면 또 센터 없고요. 그러니까 이수정 선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럼 삼성 배혜윤, 이 정도 빼면 사실상 더 나은 센터가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선수가 그 센터도 지금 현재 상황상 없는 팀에서 보상 선수로 갈 거라고 예상은 어렵죠.
일단 무조건 잡고 봐야죠. 뭐 FA 돼도 뭐 어디 갈 데 있겠냐 이런 말 하는 경우도 있는데 BNK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영입해 볼 수 있죠. 지금 BNK에 양인영 가면은 얘기가 달라질걸요. 너무 근거 없이 얕잡아 보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 때문에 역성들기 컨텐츠를 한 계기도 되고요. 뭐 그거는 일단 한채진 선수 편을 끝으로 일단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다음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중간에 있는 이슈들이나 뭐 제도나 이런 점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댓글 의견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자, 지금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댓글 의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